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마감 시간까지는 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오후 3시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촬영 시점에 11시쯤 되었는데 우선 오전장의 흐름하고 또 해외 증시의 흐름, 아울러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 증시를 보면 전날에 S&P 500이 1%의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 며칠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직전 고점이었었죠. 고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1.5%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우지수도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없었고 하지만 어제는 1.1%에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국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또 갭을 많이 띄웠었죠. 오전 끝 무렵에 다가올수록 이렇게 다시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우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메울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오전장은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랜만에 준수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상을 하는 것은 6.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떨어졌지만 이번만큼은 조금은 정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 따르면 전년이 아닌 전월 동기로 봤을 때 기존의 상승률이 0.1% 하락을 점쳤다면 가장 최신에는 0.1% 하락이 아닌 오히려 플러스 0.1%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견고한 고용하고 또 임금 상승까지 이 두 가지를 예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참조하는 추적기 중에서 나우캐스트라고 물가를 예측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전월 대비 0.6%의 상승을 예측을 했었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전월 대비 물가가 다시 뛰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보다는 물가가 조금은 뛰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CPI라는 것은 YY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년 동기를 참조해보면 12월에서 1월로 0.5%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동기 대비 0.6%의 상승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폭은 조금은 제한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월가의 예상치를 보더라도 저번 달에는 0.8%의 하락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0.3% 생각보다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이미 예상치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CPI 지수 6.2%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증시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철강석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철강석과 더불어서 구리 가격 있죠.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쿠퍼인데 닥터 쿠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구리 가격이 뛴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광석과 구리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어떤지 혹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추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한번 구리와 철강석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했었고 그에 따라 포스코홀딩스하고 많은 철강 기업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인데 철강석 가격이 더 뛰고 있고 지난해 10월쯤부터 해서 4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석이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날짜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이 철강석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이때가 얼추 보더라도 21년 중순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도 21년 중순에 고점을 형성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2020년 초반에 그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년 초반,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때가 가장 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이 50% 나왔다는 것은 많은 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다고 해도 하반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면 길어질 것이다, 혹은 이미 경기 침체는 지나갔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특히 철강석과 구리는 조금은 시장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히 이 두 가지 원자재만큼은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반대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선행성보다는 딱 지금의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철강석과 구리 잘 참조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물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1년 말경에 5% 중반대에서 물가가 4개월 정도 정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말 잘 나와서 5%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6% 초반이 나왔을 때 어쩌면 그 이후부터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5%대에서 물가가 꽤나 정체를 했었던 만큼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관찰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제가 챗 GPT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는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 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조금은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정말 5배 비싸도 살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챗 GPT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브 주제를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챗 GPT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GPU의 80%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의 HBM3 D램, 즉 D램 중에서 가장 고성능 D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3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D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D램보다도 활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도 복잡하고 또 가격도 최소 D램보다도 3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AI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D램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처리 속도라든지 여러가지 성능 부분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D램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성능도 훨씬 좋고 가격도 비싼 그런 D램들이 공급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D램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무게추가 AI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컴퓨터 쪽으로 D램이 많이 사용이 되었었죠. 그런데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왔고 이제 AI 시대가 나오면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마진을 보더라도 이익률을 크게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HBM3, 이게 4세대 고성능 D램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무려 5배까지 치솟기도 했고, 예상했던 성장 속도보다도 지금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수요와 공급, 그게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서 한 번씩 주가에 출렁임이 발생이 되고 또 꽤나 큰 장기적으로 주가의 하락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단순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 곡선을 보여왔으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만 잘 해결이 된다면 한 단계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들 오후장까지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